입니다. 네. AI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되어 보세요라는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 웨비나는요. 패들렛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패들렛은 사실은 아마 해외 에듀테크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네, 국내 한정으로 가장 유명한 에듀테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러면 패들렛을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보니까 패들렛을 사용은 하는데 아직 옛날, 그러니까 뭐 한 3-4년 전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최근에 패들렛을 어 지난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패들렛 본사에서 하는 웨비나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기능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한번 시연도 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주식회사 오늘 배움 대표이사 주방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런 디지털 격차를 좀 학교 내에서 이 에듀테크 그리고 교육 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걸 해결해 보자 생각을 해서 요새는 이제 학교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네, 지역마다의 그런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환경을 조금 지역에 맞게끔 해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 강의도 하고요. 뭐 컨설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를 하는 패들렛은, 네, 저희가 한국, 네, 리셀러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파트너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지는 않겠지만, 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와 더불어서 패들렛을 한국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파트너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요. 음 사실은 오늘 1 시간을 기획을 처음에 1 시간을 잡았으니까 '한번 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제가 뱃을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패들렛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패들렛을 뱃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뱃에서 만난 AI 패들렛 이야기를 조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매직 패들렛 AI 인공지능, 그리고 패들렛의 새로운 기능, 패들렛의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언제든지 채팅창에다가도 글을 쓰셔도 되지만 Q&A,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A가 있습니다. 그 Q&A를 누르시면은 그 Q&A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또 해드릴 수가 있고요. 노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노트는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적고 싶으실 때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약 보관함이라고 있는데요. 요약 보관함은 저희 전체에게 공유가 됩니다. 거기다 글을 적으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어 그냥 제 거에다가 주방현 이렇게 적으면은 아마 지금 이 요약 보관함을 보시면은 주방현, 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뭐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로그인해서 혹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본인의 이메일로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트랜스크립트가 있는데 자막이에요. 근데 제가 딕션이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막이 어떤 단어들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막을 실시간 아니고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생기는데 이거를 영어로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번의 패들렛 웨비나를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좀 어 경건한 건 아닌데 되게 차분하게 웨비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오늘은 좀 차분하게, 네, 방방 뜨지 않고 차분하게 한번 웨비나를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영상 제가,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10시쯤에 선생님들이 신청하셨던 이메일로 오늘 강의 자료가 다 전달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이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ve probably heard a lot about AI recently. 잠시만요. 이게 자막이 되게 한국어가 잘 나오네.
한국어 자막을 켜고 처음부터 다시. You've probably heard a lot about AI recently, but what is it, really?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when we teach computers how to do things that usually require human intelligence, like identifying an object, understanding human speech, and even talking. But how do you teach a computer to learn and think? Well, it's kind of like when you train a pet to do tricks. Think of AI as a robot dog that you're training to fetch a toy. At first, your robot dog might not even know what a dog toy is, so that's the first thing you need to teach it. You show it lots of pictures of dog toys so that it learns to recognize them quickly and easily. It might make some mistakes at first, but with each correct answer, it gets a reward. Over time, the dog's recognition improves, the same way you improve at any task the more you do it. And once the robot dog gets really good at recognizing what a dog toy is, you can move on to teaching it the next step of playing fetch, running after the toy and bringing it back to you. This is basic AI, which learns by analyzing lots of data, in this case, pictures of dog toys and how to play fetch. But there's something even more complex, called generative AI, which is more like a creative robot that can improvise when it comes to making art or writing. Unlike the robot dog, the creative robot learns from everything on the internet. Videos, text, photos, you name it. When you ask it a question or give a hint, it uses what it has learned from the internet to create new things, like answers, stories, or even pictures. But here's the catch. That creative robot can sometimes make mistakes, and it does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bad. It doesn't know if what it creates is helpful or hurtful. It can't always tell facts from fiction, or know where its information comes from. It might even use someone's work without crediting them. It just sucks up all the random or not so random information that's floating out there on the internet. That's why we, as humans, have to think hard and be critical about the information we receive from AI. You have to know what it does well and what it doesn't do well. As we use generative AI in our lives, remember that we have to be smart and responsible with how we use it. 네. 이 영상 되게 괜찮지 않아요? 제가 오늘 패들렛이 오늘 그 커먼 코어 센스라는 데하고 같이 합동 웨비나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데 일단 두 가지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용이 되게 괜찮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처음에 이게 여기가 한국어 자막을 미리 해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 번역이거든요. 아무래도 구글 제미나이도 지금 업데이트가 막 되고 있고 구글도 인공지능 업데이트가 막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유튜브 자동 자막 능력도 좋아진 게 아닐까. 아니면은 저 성우는 제가 봤을 땐 사람일 것 같진 않고 왠지 인공지능의 목소리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이 깨끗해서 잘 되는 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번역 기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은 오늘 그 웨비나에서는요. 이 영상을 갖고 보여주고 사실은 패들렛을 하나 공유한 다음에 이런 거를 서로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토론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토론을 막 하시고 토론이라기보다는 그 패들렛에 들어오셔갖고 본인의 의견을 거기다가 적고 뭐 이런 활동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건 하진 않는데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벳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패들렛을 만나려고 간 건 아니었었어요. 저희 원래 저희 파트너인 그 퀴지즈 그리고 스밍크, 리조 요 세 팀을 만나려고 갔는데 패들렛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러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가서 저를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이 패들렛 스웨그를 좀 받으셨을 겁니다. 약간 진상처럼 좀 많이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가지고 와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학 접는 종이도 가지고 오기도 했고 근데 저 종이를
무한대로 제가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저 학점는 저 PDF 파일을, 저 종이 파일을 받아갖고 필요하신 선생님들에게 드리고도 있는데, 제가 이 패들렛을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패들렛에서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정도까지만 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서 저한테 그 직원이, 제가 이제 가니까 선생님인 줄 알고 막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패들렛 쓰냐고 물어봐갖고 패들렛 쓴다 그랬더니 계정을 알려달래요. 그래서 계정을 알려드렸더니 제 계정으로 검색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활동했었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몇 개의 그 패들렛을 만들었고, 그 패들렛의 참가자들은 총 몇 명이었고, 이런 게 나오는 줄 몰랐었어요. 그런 게 나오더니 너 패들렛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너 혹시 최근에 우리의 AI 기능 추가된 거 아니? 그래서 니네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거 말고 또 알아? 그래서 모르는데 했더니 이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소개를 시켜주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은, 모든 이 에듀테크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근데 되게 동일합니다. 사실은 제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퀴지즈, 그리고 퀴지즈 말고 또 뭐가 있죠? 미조는 좀 챗봇이니까 좀 다르고요. 약간 뭐 디픽 아니면은 브리스크 티칭, 네, 이렇게 워크시트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링크를 주거나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해갖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같은 GPT-4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동일하긴 합니다.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동일하긴 한데, 일단 패들렛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가장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쉽게 이 에듀테크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었었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를 갔다 오고 첫날에 호텔에 와갖고 딱 이런 글을 썼었어요. AI의 에듀테크 정복이 시작됐다라는 글을 브런치에다 쓰고, 모든 뭐 파트너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에듀테크 회사들을 갔는데 다 그게 인공지능이었고 GPT-4를 기반으로 했었었고, 결국에는 링크나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결과물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패들렛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떻게 선생님들이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에듀테크는 사용 방법이 정말 극명하게 나뉘게 되겠다. 왜냐하면 결과물은 똑같이 분명히 만들어줄 거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그 AI 이 패들렛에 있는 AI도 보면요, 아마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이 정도는 미튼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미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이건 퀴즈에서도 있었던 건데,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이 패들렛이랑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하면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줬어요. 뭐를 줬냐면 한국은 그릴 수 없다라고 잘못 번역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릴 수 없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릴 수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니네 그거 잘못한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패들렛 그 본사 웨비나를 가니까 그냥 맞더라고요. I can't draw가 그 저기 네, 메뉴 이름이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좀 약간 창피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 AI를 활용해서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구축자나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한 이미지,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 뭐 글쓰기 프롬프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주이즈 슬러시 그릴 수 없어라는 거를 한번 그 브라우저 창에다가 입력을 해보시면요, 패들렛에 접속을 하실 수가, 제가 여기다가도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우리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네. 여기 한번 들어오셔갖고요. 마우스 두 번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갖고 점 세 개를 누르면 여기 그릴 수 없음. 네, 이게 번역이 맞았습니다. 좀 틀린 줄 알았는데, 여기 그릴 수 없음 누르신 다음에 한국어나, 영어가 잘 나오긴 해요. 한국어나 영어로 입력을 하면요,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거는, 얘가 제한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겨울에 저쪽 경상도권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 강의를 해드리면서 요
AI 이 패들렛을 활용해갖고 이것만 딱 알려드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이번 학기까지는 그냥 놔둘게요 해갖고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들어오셔갖고 그림 그리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쩔 때는 갑자기 동시에 여러 명이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은 교수님이 어디 가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AI를 활용해서 저는 처음에 이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가면 얘만 알려드리고 했었는데요. 한번 그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아이디어도 제가 그냥 패들렛 본사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어로 좀 변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어떤 모자 종류를 쓰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모습, 동물이 음식을 먹으면서 취미 활동을 장소에서 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갖고 또 뭐를 했었냐면요. 제가 그 구글 슬라이드랑 사실은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른 거를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학생들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 그림을 클릭해갖고 이 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런 걸 한번 해봤었어요. 저 원래 학생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애들이 무서워서 잘 안 하는데 학생들이랑 구글 슬라이드를 갖고 이북 만들기 했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섹션별로 네, 지금 섹션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게시물을 섹션별로 그룹화를 시키고 네, 그룹화를 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조별로 뭐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룹. 네, 요즘 또 조라고 하는 모둠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쓰긴 합니다. 이런 다음에 각자 이미지와 스토리를 여기다가 생성하게 한 다음에 그걸 갖고 구글 슬라이드에다가 이북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영어로도 만들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로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딱 여기까지만 알았었어요. 그 영국을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딱 여기까지만 알았었는데, 매직 패들렛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시험도 해주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챗GPT가 워크시트 만들어주는 정도구나, 까지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본사 웨비나를 들어보니까 GPT-4뿐만이 아니라 웹 검색을 활용을 해갖고 거기서 텍스트하고 이미지나 링크나 동영상을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요 매직 패들렛이. 그리고 이거를 뭐 수업계, 교실 활동, 뭐 역사적 사건의 타임라인 또는 지도, 뭐 읽기 목록, 뭐 다양한 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제가 또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질문은 한 번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것도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 역시 한번 그 예시로 이 예시는요, 패들렛 본사에서 만들어준 거다 보니까 영어긴 해요. 영어긴 한데, 뭐, 리딩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클래스룸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이따가 이제 한번 제가 또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가볼게요. 타임라인을 한번 가보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집트 역사 그거를 AI가 이제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AI가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안 보여드렸네요. 네. AI가 이집트 이거를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레슨 플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건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거는 뭐 정답, 오답을 체크를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슬라이드 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투표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AI를 활용을 해갖고 이 패들렛이 지금은 뭐 레슨 플랜 아니면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학생들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을 이 AI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서 추가로 또 정보를 드리면요. 일단 이 패들렛 매직 AI는 교사 계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사 계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저는 무료 버전 쓰고 있고 무료 버전을 쓰는 선생님인데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여기 설정에서 이 계정 유형 있잖아요. 이 계정 유형을
교사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교사로 변경을 해야지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은 AI 기능을, 물론 이제 그 아까 이미지 그려주는 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다양한 AI로 만들 수 있는 활동들, 이거는 교사 계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챗GPT하고 이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입력하신 프롬프트를 챗GPT가 사용을 하진 않고요. 이거는 챗GPT 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그냥 플러스 버전이나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거를 걔가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팀 버전 같은 경우는 학습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일부 제한사항은 2023년 4월 2일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거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글로 했을 때 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데이터도 부족하고,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 AI가 충분히 학습을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최대한 생성이 되는 게시물 수는 20개 정도입니다. 최대가 20개인데 저는 아직까지 10개 이상을 얘가 생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복불복, 네, 복불복인 것 같은데, 아마 뭐 제가 한글로 생성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때는 조금 얘가 힘이 좀, 네, 지쳤어 라든지, 네, 뭐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나. 물론 지치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네, 사용자의 계정이나 패들릿에 대한 정보를, 네, 우리가 뭐 함부로 혹은 다른 데서 이런 거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패들렛 패들렛에서 AI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AI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고요. 패들렛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옛날에는 제가 영국에서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위치에 있었어요. 오늘 배우 요 위치에 있어갖고 여기에서 이제 골라갖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갖고 평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루브릭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수업 플랜부터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 플랜을 어 세계사는 조금, 네, 세계사보다는 뭐로 할까요? 네, 어 로마 로마 시대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 신화를 한 초등학교 3학년. 근데 모든 이 해외 에듀테크, 이 인공지능 플랫폼이 보통 학년을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쉽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등급을 사실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미국이나 이런 교육과정, 뭐 아니면 아이비 이런 교육과정을 많이 참고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교육과정에 비하면 우리나라 교과서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조금, 네,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쉽거나 혹은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 목표는 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외운다. 네, 이러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맞춰야 할 기준 옵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네, 그냥, 네,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진 않네요. 네, 학생들이 쉽게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물대기를 학습한다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보통 한 30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아마도 온라인 웨비나를 동시에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업 플랜은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이 이렇게 웨비나 할 때는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생성이 되는 동안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채팅창이나 Q&A 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습 목표, 교재 및 자료, 그리고 이제 교수 활동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평가, 그리고 수업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숙제하는지, 이런 레슨 플랜이 한 번에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AI한테 추가로 또 생성을 할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현재는 AI로는 추가 생성은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좀 섹션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우리가 패들렛을 공유를 하면은 그냥 여기 눌러갖고 방문자 권한하고 링크 프라이버시 누른 다음에 클릭푸드로 링크 복사해갖고 그냥 이렇게 공유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공유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구분 링크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영어로는 break out 링크라고 해갖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줌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방을 소모임 방 이렇게 많이 나눠보셨잖아요. 그래서 알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 구분 링크가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 구분 링크를 보니까 요 섹션별로 링크를 다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체 링크를 공유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 교재 및 자료 얘만 한번 링크를 공유해 볼게요.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서 들어오시면요.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요 교재 및 자료 요거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교재 및 자료 요거 하나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생성이 되고요. 아, 예, 생성은 안 되네요. 죄송해요. 네. 교재 및 자료 이렇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한테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렇게 그 섹션마다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 하실 때는 저 브레이크아웃 링크 저거를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레슨 플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패들렛으로 돌아가 볼게요. 메인으로. 그리고 여기 패들렛 링크에서 이번에는 요 맞춤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는 교사고 대한민국 서울의 근대 역사를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대한민국 서울의 근대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1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1분 동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요 AI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결과물이 패들렛에 나오느냐, 결과물이 퀴즈즈로 나오느냐, 결과물이 혹은 뭐 다른 플랫폼으로 나오느냐 이거에 좀 차이가 많이 있고 나머지 만들어주는 그 지식 똑같은 GPT-4의 지식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계속 요새도 이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조 같은 경우는 챗봇이니까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걔는 계속 의사소통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니까 미조는 좀 다른데 패들렛이나 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나오는 결과물은 이게 퀴즈로 나오느냐, 게시판에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슬라이드에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역시 네, 그 검색과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저도 사실은 처음 뵙는 분인데 현대시료 부흥의 선봉장 노산 이은상 분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독립투사들의 행동 해갖고 이 근대화의 역사도 충분히 검색을 해갖고 나오고 요 뒷배경 화면은 약간 비가 오는 창문 같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서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AI를 활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기능은 일단 섹션별로 게시물 그룹화하는 게 이게 작년에 생긴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기능이고 중요 게시물 상단에 고정하는 거, 그리고 뭐 구분하는 거, 그리고 1년 전 게시물 예약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까지 게시물을 예약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브리스크 티칭 때문에 플러스 버튼 눌러갖고 요 예약 발행 네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최대 1년 뒤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이 브리스크 티칭 저 아이콘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까 그 링크 나눠서 들어왔을 때, 네. 이거 되네요. 그러면은 링크별로 뭐 그룹을 나누죠. 링크별로 뭔가를 나눠갖고 학생들한테 그걸 줘갖고 각각 그 게시판에다가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애들 중에 게시판은 좀 뭐라 해야 될까? 네. 분명히 1번 게시판에다가 1번 섹션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2번, 3번 섹션에다가 하라고 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로 안 보여주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게시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후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100개 이상의 템플릿을 제공도 하는데 템플릿을 우리 선생님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시물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슬라이드 모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된 패들렛 복원하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링크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네, 게시글이나 댓글의 사용자 태그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들 네, 서로 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학교용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부적절한 콘텐츠 자동으로 검열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규모 그룹용 플랜, 클래스룸 플랜. 제가 이 웨비나 신청을 받을 때 보니까 클래스룸 플랜을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룸 플랜, 교사 2인이 최대 학생 200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로 AI가 패들렛 생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전에 그 본사에서 어떻게 들었냐면은 무료 버전은 이제 조만간 리밋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료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리밋이 생겨갖고 AI로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이 된다. 근데 이게 뭐 몇 회로 제한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기본 다른 플랫폼들처럼 뭐 그냥 무료 사용자들은 최대 뭐 30번, 50번 이렇게 제한이 될지, 그거는 아직 네,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그냥 제 바램으로는 패들렛이 사실은 되게 좀 네, 게시판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 무료 버전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 단위로 이렇게 리셋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이나 아니면 마우스 버튼 2번 더블 클릭을 하셔갖고 여기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그릴 수 없음 얘를 눌러갖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이제 무료, 그리고 여기 왼쪽 2개, 이 주황색인가요? 연한 주황색. 얘는 이제 개인용 버전, 그리고 팀 버전, 그리고 강의실, 학교, 이렇게 있는데, 패들렛을 지금 스쿨팩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제가, 네, 전달을 받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스쿨팩이 그전에는 이제 티어 요금제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티어 요금제라고 있어갖고,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랑 80명이 등록한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한 명당 이게 100달러거든요. 80명이면 8,000달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할인을 좀 많이 해줬었대요. 근데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그런 티어 요금제가 사라지고 그냥 요 가격 그대로 이제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받는데, 기존에 사용했었던 학교들이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사용했던 곳들은 유예 기간을 좀 준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견적을 받으신 학교들도 계실 거예요. 견적을 받으신 학교들이 계실 건데, 그 답변을 못 받은 학교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뭐 500달러 결제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럼 500달러 결제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받은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점점 이제 이 가격대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실 때 보면은 스쿨팩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스쿨팩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스쿨팩을 만약에 20개를 샀는데 어떤 학교들은 20개를 다 선생님들이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요 무료 버전만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요 골드 버전만큼밖에 사용을 안 한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룸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클래스룸 버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생은 200명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개인용 버전이 제외하고 클래스룸 버전과 스쿨팩은 동일합니다. 자, 죄송해요. 플래닝 가격으로 가고. 자, 클래스룸 버전의 장점이 뭐냐면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하는 선생님이 많지 않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학교들에서는 클래스룸 버전은, 그러니까 뭐 관리자 한 2명 정도밖에 필요 없다 하시면은 클래스룸 버전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교사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교사는 2명까지 가능한데 학생을 200명까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초대받은 학생들은 이 패들렛을요,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AI 기능은 그 그릴 수 없음, 저거 하나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패들렛을 그만큼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선생님들이 뭐 세네 분 정도 더 추가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는 학생들하고 그냥 뭐 수업할 때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같고 굳이 뭐 이분들이 AI 기능을 사용을 해갖고 뭐 레슨 플랜을 만들고 이럴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네, 이 차라리 클래스룸 버전을 사용을 해갖고 한 세네 명이 사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저한테는 득되는 게 하나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예산에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 클래스룸 버전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이 좀 여러 명이 그냥 AI 기능을 사용을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권한에서 이 학생들 권한 중에 내가 관리자예요. 내가 관리자고 우리 선생님들 한 10명한테 내가 줬어요. 왜냐면 이 선생님들은 AI를 사용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만들어봤자 1년 동안 뭐 기껏 해봤자 한 10개 만들면 잘 할 것 같은 선생님들이에요. 자, 그래서 줬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지금 켜놨잖아요. 원래 디폴트 세팅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드는 거는 선생님들이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거를 깜빡하고 안 하면은 그 상대방 선생님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왜 이 사람이 내 거를 보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내 거를 볼 수가 있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동의를 얻어갖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만약에 클래스룸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패들렛의 이 강의실 버전과 학교 버전의 차이점은 일단은 뭐 가격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여기서는 저긴 좀 안 나오네요. 자, 다시 요 탭을 다시 공유를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사용자 관리하고 콘텐츠 안정 기능하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대시보드 그리고 LMS 통합 그리고 SSO 지원 그리고 인보이스 청구 근데 인보이스 청구야 뭐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견적서를 한다는 거. 얘는 그냥 여기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강의실 만들기, 뭐, 여기 안 청구로 이동급이 가셔갖고 그냥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보이스 청구라는 거는 이렇게 그 견적서를 보내준다는 거죠. 네, 견적서를 보내준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똑같은 견적서를 이제 원화로 바꿔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틱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 패들렛 그거를 딱 제가 갑자기 말했고 있는데 뱃에 가갖고 제 패들렛 계정을 알려주니까 제가 만든 건 못 보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뭐 어떤 활동 얼만큼 만들었고 얼만큼 이런 인터랙션을 했고 인터랙티브한 활동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무료 버전은 최대 3개의 패들렛을 만들 수가 있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유를 드린 걸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무료 버전에서도 만약에 내가 추천하는 링크를 활용해서 3명이 회원가입을 하면요. 게시판을 1개를 더 줍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무료 게시판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드 버전, 플래티늄 버전, 이건 개인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용량의 차이와 그리고 업로드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플래티늄 버전이 99,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왜 129,000원으로 됐냐? 이게 오른 게 아니고요. 원래는 패들렛이 99달러입니다. 원래는 99달러인데 이거를 그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99,000원으로 통일을 했었나 봐요. 아니면 이 담당자가 그렇게 했었는지. 근데 이제 가격을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129,000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현재 환율로만 놓고 보면 저 129,000원도 99달러보다 쌉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9,000원, 그리고 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단위로 14,900원 혹은 149,000원인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얘는 팀이다 보니까 사용자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강의실 버전 같은 경우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14,900원, 그러니까 월 14,900원만 추가를 하면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실 만들기까지는 선생님들이 굳이 저한테 만약에 해외 결제가 다이렉트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굳이 저한테 요청을 안 하셔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교 버전부터 최소 10명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0달러부터 이제 가격이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학교 버전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저희가 만약에 우리는 몇 명이 사용합니다 하면은 그 견적서를 보내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견적 문의나 그리고 기타 패들렛에서 이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연락처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견적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용법, 활용법 뭐 다양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혹시 뭐 또 빼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최근에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네, 이런 거라도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10시가 되면은 오늘 신청하셨던 이메일로 오늘 이 강의 내용은 그대로 링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하셨던 걸 보실 수 있고 영상 역시 유튜브 채널에다가 아마 뭐 주말쯤 빠르면 금요일 이때쯤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궁금한 사항. 저도 사실은 그거를 질문을 못했는데 그냥 제가 제 느낌상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좀 물론 뭐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디스코드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 각각의 그 그림의 스타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그 메타버스 스팍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오는 게 비슷비슷해서 한번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건지는 확실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그 사이트가 어떤 코딩과 어떤 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보여지는 게 있는데 안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 연락처나 아니면 혹시 뭐 제가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 들어와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접속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에듀테크를 활용한 웨비나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